안녕하세요. 좋은 골프학교의 송티츠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드라이버 비거리에 관한 것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헤드 스피드, 그 다음에 정타율, 그 다음에 발사각, 이 세 가지 요소가 거리를 내는 요소라고 했는데, 헤드 스피드와 정타율에 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일단은 헤드 스피드예요. 헤드 스피드가 빨라지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스윙 연습을 반복을 하다 보면 정타에 맞는 확률은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발사각에 관한 부분은 지금부터 조금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어떤 헤드 스피드하고 발사각하고는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스피드가 빠른 분들은요, 헤드 스피드가 빨라서 볼이 되게 빠르게 가시는 분들은 조금 낮게 출발해도 괜찮아요. 낮게 출발해도 공이 계속 떠오르기 때문에 끝단에서는 굉장히 높은 탄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헤드 스피드가 느린 분들은 공이 낮게 출발하면 그냥 채공 시간이 짧아질 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발사각의 범주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영상, TV 중계나 이런 걸 보면 아나운서나 뭐 해설자들이 탄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좀 높은 탄도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 아마추어 분들 이런 거 뭐 올해 구력이 되신 분들은 아시는데, 또 처음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1년 남짓 된 분들은 이런 상상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높은 탄도가 나오는 걸 상상을 하시는데요. 이런 탄도는 이미지 버리세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요. 어떤 탄도를 얘기하냐면 이렇게 계속 떠오르는 탄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탄도를 하이 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탄도에 대해서는 상상 자체를 하지 마세요. 이런 상상은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이 발사각은 헤드 스피드, 볼 스피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볼 스피드가 빠른 사람 같은 경우는 좀 낮게 출발해도요, 힘이 실려서 계속 떠오르니까 하이 탄도가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볼 스피드가 낮으신 분들은, 빠르지 않은 분들은 낮게 출발하면 채공 시간만 짧아져요. 그냥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볼 스피드가 빠른 사람은 조금 낮게 출발해도 좋고요. 볼 스피드가 조금 느리신 분들은 약간의 탄도를 만들어 가는 게 채공 시간을 늘려서 좀 더 좋은 거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보면 PGA 평균 발사각을 보면 한 10도 정도 나와요. 10도 정도로. 10도 정도 나오는데, 그런 프로들이야 헤드 스피드가 워낙 빠르니까 10도 정도로 출발을 해도 굉장히 높은 탄도가 나오죠, 결국은. 근데 우리 아마추어 같은 경우는 10도 정도로 출발을 하게 되면 차라리 거리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도의 탄도를, 아마추어 분들은요, 제가 볼 때는 한 12도에서 17도 정도의 탄도가 나오는 게 참 좋은 거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 12도와 17도의 범주를 두고 있냐 하면, 헤드 스피드가 빠르신 분, 아마추어 중에서도 좀 빠른 분은 12도, 좀 느린 분들은 17도. 자, 우리가 남자 아마추어와 여자 아마추어의 채를, 우리 로드샵에 가보면 드라이브 클럽을 팔잖아요. 남자들은 보통 9.5도에서 10.5도의 클럽을 팔고 있고요. 여자들은 11.5도에서 보통 12.5도의 클럽을 많이 팔고 있죠. 이 이유가 여자가 헤드 스피드가 좀 늦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탄도를 가져가는 게 거리가 더 좋아진다는 뜻이고요. 보통 프로들 같은 경우는 8.5도나 9.5도의 클럽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이 정도의 클럽을 가지고도 충분히 헤드 스피드가 나오니까 탄도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드라이브 클럽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도 조금 염두에 두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보통 우리 아마추어 분들 드라이브 클럽을 사려 할 때 프로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9.5도 클럽은 여러분들이 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10.5도 클럽을 사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9.5도 클럽이 어려운 클럽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스윙을 할 때 하체가 터닝을 하고 우측 어깨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떨어지는 동작으로 치시는 분들은 헤드가 자동으로 떠오르는 구조로 치니까 9.5도라는 클럽을 선택하는 게 더 좋을 거고요. 하체를 쓰긴 쓰는데도 불구하고 상체가 좀 이렇게 밀고 나가면서 치시는 분들은 탄도가 많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10.5도 클럽을 쓰기가 더 좋습니다. 그러면 9.5도 클럽이 어렵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스윙 구조 자체가 약간 우측이 떨어지면서 치는 구조가 아니라 그냥 밀고 나가면서 치다 보니까 공이 많이 안 뜨는 거죠. 안 뜨다 보니까 손으로 공을 띄우려고 하겠죠. 띄우려고 하다 보면 손 모양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면 헤드 페이스가 릴리스가 덜 되는 구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슬라이스가 많이 날 거고요. 아니면 공을 치는데 헤드가 최저점을 공 바로 직전에서 최저점을 찍고 올라와야 되는데 더 밑에서 찍고 올라오다 보면 공 위를 때리는 이런, 그러니까 떠는 듯 하다가 바로 공이 떨어져 버리는 이런 공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9.5도 클럽을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일에 아마추어 중에서 10.5도 클럽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너무 탄도가 높다 이러면 9.5도 클럽으로 교체를 바꿔보시는 것도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만일에 여자분들 중에서도 뭐 우리 학교에도 드라이브 200m 정도 치시는 분이 한 4-5분 있거든요. 여자들도 힘이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탄도가 너무 높다면 여자분들도 10.5도 클럽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아요. 근데 남자만큼 헤드 스피드는 안 나올 거기 때문에 9.5도는 조금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10.5도 클럽이 여자체가 참 구하기가 쉽지 않다면, 물론 주문하면 살 수도 있는데요. 만일에 어느 정도 거리를 많이 내시는 분이라면 힘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남자 시니어체 10.5도 정도를 권해드리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발사각을, 이상적인 발사각을 좀 만들어내는 것도 자기 비거리를 늘리는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내 발사각이 몇 도냐를 어떻게 알 거냐. 요즘 스크린 타석 가면 많잖아요. 뭐 GDR도 있고 많이 있는데 거기 공을 치고 나면 런치 앵글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런치 앵글 부분에 보면 발사각이 표시가 되거든요. 거기에 자기 발사각이 만일에 뭐 20도가 넘는다 이러면 드라이브 로프트 자체를 조금 낮춰보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굳이 좋은 탄도를 올리는, 하이 탄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탄도를 낮게 만들기 위해서 스윙 구조를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만일에 뭐 공을 치는데 근데 한 번은 10도, 한 번은 17도, 한 번은 23도 이런 형태로 뭐 계속 발사각이 변화가 오는 분이라면 글쎄요, 그거는 연습을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 자기 정확한 스윙 궤도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공을 치면서 약간 1, 2도 범주 내에서 움직이면서 좀 전체적으로 17, 8도 이상의 탄도가 나온다면 드라이브 로프트를 한 단계 낮춰보는 것도 거리를 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알려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나면 그 부분만 조금 염두에 두고 치시면 그 발사각에 관한 부분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보통 스윙이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체를 쓰면서 이렇게 들어갈 때 이 우측이 떨어지면서 이 양쪽이 왼쪽이 좀 떠오르는 구조로 치는 분들이 그렇게 흔치 않기 때문에 10.5도를 많이 권하는 게 상례고요. 만일에 뭐 자기가 스윙을 잘 배워서 아니면 하체를 굉장히 기가차게 잘 쓰기 때문에 우측 어깨가 딱 떨어지는 구조로 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 그 부분이 2년, 3년 정도 치고 있는 분이고 보통 한 80대 후반 정도의 타수를 기록하고 있는 분이라면 9.5도의 드라이브를 갖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금 염두에 두시면 발사각에 관한 부분은 그 정도만 생각하셔도 자기의 스윙에 많이 연관시킬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